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개발자들이 바이브 코딩으로 으쌰으쌰해서 열심히 이제 작품을 만든 게 올해 초부터 되게 많아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작품들이 약간 기괴하게 좀 만들어진다든지, 그러니까 할루시네이션도 되게 많이 생기고 좀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아무튼 많은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개발자를 채용한 엔딩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한 9년 전? 9년 전인가 이제 가르쳤던 친구가 고등학생 친구가 왔어요. 팀노바 2 기거든요. 그 친구가 왔는데 그 친구랑 원래는 이제 대학을 가더라도 병역 특례 같은 거를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지도를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소식이 좀 없었다가 한 9년 만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9년 만에 연락 와서 간만에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 되게 유명한 이런 좀 회계법인 뭐 그쪽에 이제 들어가서 그쪽에 이제 유일한 거의 뭐 개발자로 있다. 그래서 그러냐. 근데 왜 거기에 유일한 개발자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회계사분들끼리 우리가 이제 가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것저것 잘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만들어지다가 조금 더 기능이 복잡해지든지 아니면 유지보수를 좀 해야 되면은 할루시네이션이 자꾸 발생해서 이게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든지 문제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뭐 몇 개월 하셨겠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전문 개발자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최근에 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거의 개발 포지션은 다 책임지고 내부에 이제 만들다 만 것들 있잖아요. 그 회계사분들이 만들다 만 것들을 직접 유지보수하는 포지션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거기도 그렇구나. 우리나라 최고로 꼽히는 회사 중 하나인데 그 분야에서 그런 게 보면은 되게 이런 시도가 되게 많긴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런 것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레딧이라든지 여러 이제 커뮤니티 보면 일단 제 얼굴을 좀 이렇게 하고 이제 볼게요. 지금 여러 커뮤니티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이제 글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 해외도 마찬가지고. 챗GPT랑 클로드 코드랑 러버블 써가지고 출시 전 보안 품질 불안 쪽에서 12년차 풀스택 개발자를 고용한 사례가 하나가 있었고 레딧에서 바이브 코더 사례가 있었는데 디버깅에다 수정이 다른 기능을 계속 깨트려가지고 결국 개발자에게 돈 내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그런 레딧 유저도 있었고 그리고 소규모 회사의 사례는 IT 책임자가 래플 러버블로 앱 제작을 했대요. 앱들이 구조적으로 엉켜있고 꼬인 거죠. 아까 이제 그 친구랑 비슷한 사례인 거죠. 졸업생 그 친구랑.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채용해서 사실상 유일한 전문 개발자 역할을 한, 좀 비슷한 케이스네. 이 졸업생이랑. 이 친구는 고등학생 때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20대 한 후반 됐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한 10년이란 시간 만에 또 통화를 하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삐쩍 말라가지고 되게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했던 친구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살 통통하게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여전히 말랐더라. 사진 보니까. 10년 전 모습이 있어. 근데 아무튼 그 친구의 사랑 비슷하네요. 그리고 프리랜서 시장에서도 보안 리팩토링 배포 QA 쪽에서 좀 막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AI 코드 정리 전문 개발자가 시장에 등장을 했다. 이제 새로운 생태계가 생긴 거지. 그러니까 이제 비개발자가 이제 막 개발한다고 이렇게 고객들 만나면 이게 되게 위험한 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간단한 홈페이지 정도나 뭐 개인정보를 안 다루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정보 다루는 거면은 되게 위험하죠. 근데 고객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바이브 코딩으로 막 깨작깨작 되는 사람들한테 낚이는 케이스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이제 무책임한 거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무튼 바이브 하이어라는 곳에서도 AI로 제품을 제작했는데 버그 인증 리팩토링, 테스트, 데브옵스 이런 부분에서 좀 불안감을 느꼈고 AI가 만든 제품을 고쳐주는 개발자 매칭 서비스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문 개발자의 가치는 더 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근데 제가 미리 예견을 했던 사례고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애써 외면한 거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었나?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항상 이렇게 이게 사람들이 약간 이게 지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딴 사람들을 윽박질러서 진실을 가리고
그리고 은폐하려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스레드에도 아직도 많은데 이제 막 AI에 대해서 유난히 막 이렇게 "이거 하면 이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강의 판매 페이지를 링크를 걸고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접하면서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거 되게 위험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보면은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좀 강의 같은 걸로 돈을 버시려고 하는 건 알겠지만,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하면 뭐 이게 회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졸업생 사연처럼 그 회계사분들이 그 나름대로 제일 엘리트 중에 하나잖아요. 전문 직종 하나고. 그런 분들이 되게 멍청해서 그런 걸 못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제가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런 거 다 보잖아요. 이거 개발 지식이 없으면, 그리고 전문 개발자 아니면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됩니다, 됩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돈 벌려고 하면 사실 위험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몰려와 가지고 저 욕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욕 진짜 많이 먹었고 차단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막 말도 안 돼. 막 그냥 그러니까 별의별 시비를 다 걸어. 그러니까 막 무슨 복장 입은 거 갖고 시비 걸고 영포티니 뭐니 막 괜히 막 시비를 걸질 않나. 아니, 문제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나한테 타격감이 있지. 저를 빡치게 하려면요, 뭐 웬만하면은 이렇게 비논리적인 거에 그렇게 빡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막 논리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저를 설득하면 돼요. 그냥 보통 INTP 특징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의 INTP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러면서 이게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막 꼰대 같지도 않고, 오히려 제가 꼰대 킬러죠. 옛날부터 내가 꼰대들이랑 항상 회사에서 앞서서 싸우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진짜예요. 근데 나한테 되게 갑질하려는 꼰대 엄청 많았어, 나는 회사 생활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내가 오히려 막 싸우고 그런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약간 괜히 막 아무튼 먼저 시비가 되게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거 보세요. 막 6월부터 이제 개발자 사라진다 그랬는데 클로드 코드가 너무 뛰어나서 초지능이 와가지고, 그쵸? 그런데 하나도 안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계가 철퇴는 아닌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또 한때 뭐 유행으로 지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마 지금 가장 괜찮은 거는 개발 공부를 AI를 이용하면서 개발 공부를 꾸준히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진짜 이거 개발 안 하면 유지보수에서 이렇게 피똥 싼다니까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기업들이 탄생을 해버리죠. 바이브 하이어 같이. AI가 만든 제품을 고쳐주는 개발자 매칭 서비스.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것도, 너 이런 건 할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든 AI 코드를 고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AI, 그러니까 가끔 또, 그러니까 까부는 사람들 아직도 많을 거야. 내가 이런 제보가 은근히 많았어가지고. 막 기획자인데 대충 그냥 AI로 프로토타입도 아닌 것이 이도저도 아닌 거 내부에 보면 다 꼬여 있고, 막 아니면 좀 그지같이 막 짜놨고 막 그런 코드를 짜놓고서 개발자들 툭 던지면서 마치 자기가 모든 걸 다 했는데 네가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네가 살짝 고쳐서 내봐 제품 내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오만한 그런 기획자들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옛날부터.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왜 문제냐면 지금과 같은 상황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가장 아까 그 사람들이 준 거랑 개발자가 처음부터 AI를 통해서 만든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개발자가 처음부터 한 거는 의도된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를 AI가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시나리오가 있고, 그 시나리오에서 벗어나면 AI한테 이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짜달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제 애초에 코드를 볼 줄 모르는 분들은 그냥 뭐 막무가내로 무조건 이렇게 돼야지라고 그냥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꼬여버렸는데, 꼬인 상태에서 뭐 이걸 막 풀려고 하면 어떻게 꼬여? 여기 더 꼬이는 거지. 계속 이렇게 꼬이는 거야, 이제 오징어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실제로 바이브 코딩은 저도 매일매일 하는데요. 매일매일 하고 매일매일 챗GPT랑 제미나이랑 클로드 코드 섞어가지고 매일매일 이거는 얘한테 시켜봤다 저기부터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꼬일 때 엄청 많은데, 전문 개발자가 해도.
그래서 그거 다시 풀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아유 멍청이 챗GPT 넌 멍청하구나 나 이거 재미나한테 시켜야 되겠지 이러면서 막 되게 짜증도 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전문 개발자에도 풀기 힘든 실타래가 한 번씩 꼬이는데 이런 거를 비개발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웃긴 거지. 그래서 내가 사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죠. 저는 항상 알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IT 업계 쪽의 한정으로 제가 말한 게 틀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거라서 너무 당연한 거고 오랜 경험을 통해서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실제 써보면 그 느낌이 있죠. 얘가 진짜 완벽하게 모든 걸 해내는구나 아니다가 이제 개발자 보면 알거든. 그걸 모르는 그걸 그러니까 막 보면 내 댓글만 보면은 막 1,000만 개발자가 다 AI로 옹호하는 것처럼 얘기하더라. 나도 개발자 30년인데 뭐 이런 아저씨들 막 등장해가지고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이브 코딩을 맹신하는 것 자체가 실력이 되게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메타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려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할루시네이션은 내 주변에 개발 좀 친다는 사람들 또 유명한 네임드 개발자 있거든요. 얼굴 다 공개되고 블로그에 자기 개발에 관련된 의견들 막 남기는 그런 개발자들 치고 이거를 옹호하는 개발자 자체가 없어요. 할루시네이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 뭐야 고도 엔진 만든 그 네임드 개발자는 세계적인 개발자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하셨지. 저는 3번 정도 AI에게 얘기했을 때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 부분은 그냥 제가 짭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때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AI한테 어떻게든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막 짱나면은 이제 직접 짜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요즘은 직접 짤 이유가 많지는 않죠. 오히려 AI한테 맥락을 알고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가장 편하고 좀 시간 절약도 하고 막 그런 편이니까 소스 정리도 막 그러니까 기존의 개발자들이 AI를 선호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코드에서 굉장히 되게 별로인 부분이 많아요. 코드란 게 노가다 작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가다 작업을 없애려고 하는 게 되게 크지. 저 같은 경우도 얘가 어떤 식의 알고리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방향성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AI를 다른 부분으로 이용해서 이런 기술의 특징을 보고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이 특징을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가지고 AI를 사용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이게 일이 너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 개발자 필요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현실일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초에도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브 코딩에 이제 맹신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막 그거하고 막 같이 맹신을 안 하니까 욕하는 그 옛날에 디워 안 보면 애국자 아니다 수준의 어떤 그런 광기를 보여준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이제 제 학생들의 미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낚이지 않게 왜냐면 그때는 AI 안 쓰면 다 무슨 막 이상한 사람 취급했잖아요. 불과 8개월 전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이제 대충 이렇게 써보고 이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딱 알게 된 거지. 요즘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 이 얘기도 많이 죽었어. 그 하네스 엔지니어링 나오자마자 엄청 핫했거든. 그놈의 하네스, 그놈 뭘 그렇게 하네스를 이용한다고. 이제 토큰만 겁나 태우는 거지. 솔직히 진짜 대부분 다 코딩이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열광하는 부분이 대부분은 코딩인데 이런 코딩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얘기해 주는데도 아니고 너는 구시대의 어떤 산물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니까 너 답답한 거야. 말을 안 들어. 알려줘도. 그럼 나는 구시대의 산물이라서 내가 일일이 타이핑하고 있냐? 나도 AI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AI를 써도 개발자들이 훨씬 잘 쓰죠. 도메인 지식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서울대 철학과가 되게 많이 는다는 거. 이거 아마존의 영향이 크겠구나. 이거 아마존에서 철학과 박사학위들 되게 많이 뽑았는데 근데 10년 뒤에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AI가 뭐 다 해준다 하기에는 일단은 데이터 센터도 더 많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많이 하고 보통 이제 짓기 시작하면 보통 한 5년 걸린대요. 그래서 못해도 한 5년은 최소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제 짓는 전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가 많거든, 빅테크에서. 근데 그런 걸 이제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항상 이런 결과 나오기 전에 예측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게,
그 당시에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어. 아, 노프 팀장님만 이런 얘기 해줘서 좀 마음이 편하네요. 이렇게 하신 분들 진짜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기류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걸 편승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 누군가 피해를 보잖아요. 되게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렇게 되니까 저는 이제 총대를 매는 거죠. 이거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총대를 매? 그 MSG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식품 영양학과 이런 교수님들이 나와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대중들은 MSG를 악마화 시키지만 사실은 이제 여러 실험 결과에서 MSG의 유해성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유해하진 않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죠, 지금까지. 사카린 나트륨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일단 이런 거는 총대 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더라고. 좀 아쉽더라.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일일비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 줏대가 없는 전문가의 얘기는 좀 나중에 되게 창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판단의 하에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한 올해 초부터 AI 전문가, AI 다루는 것도 기술이다 막 이러면서 이런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그냥 똑똑한 사람이 잘 다루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리고 관련 도메인 지식이 있으면 질문하는 게 달라요. 왜냐면은 질문하는 포인트가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당연히 개발 공부를 AI를 이용해서 같이 하면서 바이브 코딩도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애초에 기분에 따라서 코딩이 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냥 전문 개발자가 AI로 코드를 생성해서 그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든다. 요렇게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광기가 이제 8개월 만에 많이 사그러졌죠. 시드레드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 쫄라 웃겨. 나 보면 엄청 웃거든. 아유, 멍청한 것도 이러면서 되게 많이 웃거든. 근데 최소한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랑 제 학생들만이라도 이런 이제 현실을 제대로 알고 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강의를 그렇게 그런 걸 팔고 싶나? 그러니까 나는 아까 파는 건 좋지. 근데 이제 그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무섭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나는 반댈세.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